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본선 출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운영사무국의 양상배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분야 창작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인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에 응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니크한 콘텐츠와 혁신적인 테크의 결합으로 세상을 바꾸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된 5팀의 모든 참가자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응모자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에 지원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이해도가 너무 높고 아이디어가 획기적이어서 예선 심사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최종 데모데이에 앞서 현재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멘토분들과 함께 본선 진출팀의 기획안을 함께 점검하고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최종 데모데이에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기획안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멘토링 아이디어톤 행사입니다. 잠시 후 멘토분들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 멘토링 아이디어톤 행사의 간략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부원장이신 금희조 교수님의 환영의 인사말이 진행되고요. 이어서 사전 공지해드린 것처럼 최종 본선 데모데이에서 활용될 각 팀별 소개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멘토분들과 함께하는 미니 토크쇼가 진행되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후 약 20분가량 정비하는 브레이크 타임 후 본선 진출 1팀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별 멘토링 시에는 다른 팀들은 참여하실 수 없고 잠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팀들은 이곳 메타버스 공간으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본선 진출 다섯 번째 팀까지 멘토했습니다. 그럼 먼저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하고 계신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의 금희조 부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 올해 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금희조 교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본 행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성균관대학교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성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이 기획한 행사로 전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특히 컨텐츠와 테크놀로지가 만나 세상을 바꾸다 라는 주제로 컨텐츠 창작과 창업의 열정에 있는 혁신적인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경쟁할 수 있는 장으로 기획했습니다. 올해 행사에 전국 35개 대학, 해외 대학의 참가자들이 146개의 기획과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오늘 참가자들은 치열한 1차, 2차 예선을 뚫고 뽑힌 혁신적이고 훌륭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5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5팀들이 본선 행사 전에 마지막으로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아이디어톤, 아이디어 마라톤 형태의 멘토링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 행사가 서울시 축제거리 프로젝트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야외에서 진행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메타버스로 대학로 마로니를 구현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컨텐츠와 테크가 결합하는 무한한 비전을 가진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본 행사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2차 예선 심사와 오늘 아이디어톤 멘토링 행사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멘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멘토로 참여해 주신 세줄일기 윌림의 배준호 대표님, 클래스 VR의 조수영 대표님, 카펜스트리트 에이콘 3D의 서정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 콘텐츠 스타트업의 대표들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칭찬도 좋겠지만 본선전에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비판과 재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전의 참가팀들의 아이디어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11월 4일에 본선 데모데이가 진행되는데요. 심사의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멘토분들보다 본선 데모데이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조금 더 경력, 분야, 연령 부분에서 조금 다양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관련된 그 팀 담당자분께서도 참가하시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PD분도 참가하시고요. 물론 스타트업 그 관련된 그 심사역, 투자 심사역 분께서도 참가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력과 분야와 연령의 분들이 참가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본선에서는 더 다양한 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되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자들 모두의 열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본선까지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신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의 금희조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월 4일 진행되는 최종 본선 데모데이 시 활용될 각 팀별 소개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가량의 팀 소개 멘트를 준비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자,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아까 리허설 때도 보니까 너무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끼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각 팀별로 최대 2번까지 촬영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신 대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추후 편집을 위해서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약 2초 후부터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요. 팀 소개 발표가 다 끝나면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약 2초 정도 그 자리에서 계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선 진출 1틈 김흥성 님부터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촉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제작 도구 스타보드를 개발하고 있는 튤립의 김응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몹시 떨리고 사실 긴장도 되는데요. 하지만 또 개인 참가자다 보니까 좀 외로운 점도 있지만 오늘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MZ세대는 MBTI 테스트에서부터 퀴즈, 이상형 월드컵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 때 단순히 기획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코딩과 같은 개발의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타보드는 누구나 코딩 없이 쉽게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형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기업은 고객에게 치타처럼 빠르게 다가가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음향 감독님, 제가 듣기에는 음향이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참여형 콘텐츠 제작 솔루션 치타보드를 개발하고 있는 튤립의 김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몹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혼자 개인 참가자로 참여하다 보니까 좀 외로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 참가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MZ세대는 MBTI 테스트에서부터 퀴즈, 이상형 월드컵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형 콘텐츠는 기획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치타보드는 누구나 코딩 없이 쉽게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기업들은 치타처럼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가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치타보드와 함께 더 많은 콘텐츠 마케팅의 사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go, we go. 안녕하세요, 레모나입니다. 레모나는 빨판 상어라는 뜻으로 다가오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큰 트렌드를 선택하여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위트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5명은 현재 국어 국문학, 기계공학, 영어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일할 때만은 친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제프리와 같은 별칭과 존칭을 사용하며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블은 Meet in VR Life 라는 뜻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개팅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설렘을 저희가 제공하는 퀘스트 시스템과 VR 요소를 통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개팅 앱에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VR 소개팅 플랫폼, 그것이 미블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헤엄치는 레모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go, we go. 안녕하세요, 레모나입니다. 레모나는 빨판 상어라는 뜻으로 다가오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큰 트렌드를 선택하여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위트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5명은 현재 국어 국문학, 기계공학, 영어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일할 때만은 친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제프리와 같은 별칭과 존칭을 사용하며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블은 Meet in VR Life 라는 뜻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개팅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설렘을 저희가 제공하는 퀘스트 시스템과 VR 요소를 통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개팅 앱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VR 소개팅 플랫폼, 그것이 미블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헤엄치는 레모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 아포피스를 만들고 있는 팀 아포니머스라고 합니다. 먼저 서비스 아포피스는요, 수행성 충돌로 일주일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7일 동안 가상의 인물과 삶의 마지막 대화를 해보는 체포 서비스인데요. 채팅을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가 조금 독특하다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일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 한 명에게라도 깊게 남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팀입니다. 저희는 국문학, 심리학, 데이터, 개발 등의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오로지 아포피스만을 모여서 마치 우주를 창조해내듯이 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주이자 열망인 아포피스의 세계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 아포피스를 만들고 있는 팀 아포니머스라고 합니다. 먼저 서비스 아포피스는요, 소행성 충돌로 일주일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7일 동안 가상의 인물과 삶의 마지막 대화를 해보는 챗봇 서비스인데요. 채팅을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가 조금 독특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만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일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 한 명에게라도 깊게 남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팀입니다. 저희는 국문학, 심리학, 디자인,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로지 아포피스만을 위해 모여서 우주를 만들어내듯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의 우주이자 열망인 아포피스의 세계 속으로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자유마당은 1995년에 창단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융복합 공연에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연극 축제인 덴마크의 에이프릴 페스티벌에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이 한국 최초로 공식 초청되었으며 2016년에는 영상 기법을 활용한 피터팬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중국 항저우 국제연극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접목시킨 나의 어린 왕자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품하는 B612는 나의 어린 왕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융복합 공연입니다. 플로팅 홀로그램을 활용한 다채로운 시각 효과,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한 공간의 변화 등 영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토리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녹여내려 합니다. 저희는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예술 분야의 장르 간 융합을 통해 기존의 예술을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만드는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자유마당은 1995년에 창단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융복합 공연에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연극 축제인 덴마크 에이프릴 페스티벌에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이 한국 최초로 공식 초청되었으며 2016년에는 영상 기법을 활용한 피터팬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중국 항저우 국제연극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접목시킨 나의 어린 왕자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품하는 B612는 나의 어린 왕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융복합 공연입니다. 플로팅 홀로그램을 활용한 다채로운 시각 효과,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한 공간의 변화 등 영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토리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녹여내려 합니다. 저희는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예술 분야의 장르 간 융합을 통해 기존의 예술을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만드는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티몬스터입니다. 저희 바디버디는 예술가가 선생님이 되고 작품은 놀이의 재료가 되는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플랫폼, 우리 아이에게는 아트 앤 플레이, 멘탈 케어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콕, 이에 저희 아이도 해당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 뛰어놀 수 없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아이를 보면서 오프라인 예체능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저희 사업 아이디어가 출발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바디버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아이들이 접속해서 놀게 될 하나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이때 예술가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AI 튜터와 함께 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4명의 예술가가 만든 교육 플랫폼 바디버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넷.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티몬스터입니다. 저희 바디버디는 예술가가 선생님이 되고 작품은 놀이의 재료가 되는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플랫폼, 우리 아이에게는 아트앤플레이, 멘탈 케어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콕, 이에 저희 아이도 해당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 뛰어놀 수 없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아이를 보면서 오프라인 예체능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저희 사업 아이디어가 출발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바디버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아이들이 접속해서 놀게 될 하나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이때 예술가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AI 튜터와 함께 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4명의 예술가가 만든 교육 플랫폼 바디버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여러분께 귀한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멘토 세 분과 함께하는 미니 토크쇼입니다. 호명해드리는 멘토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3D 디자인 창작 소스 오픈 플랫폼 에이콘을 운영하고 계신 주식회사 카펜스트리트의 공동 창업자이신 서종수 이사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감성 콘텐츠 플랫폼 세줄 읽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윌림의 배준호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육용 VR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클래스 VR 코리아의 조수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멘토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만나 멘토링 아이디어 툰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답게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로 만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수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콘 3D라는 3D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펜스트리트의 서정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기 SNS 세 줄 얘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윌림 대표 배준호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새롭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수영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 VR의 조수영 대표입니다. 저희도 메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프랜드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멘티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있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서정수 이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카펜스트리트의 공동 창업자이신데요. 창업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창업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보다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이나 이제 경력은 비교적 짧은 편인데, 뭐 그 관점에서 제 창업 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일반 취준생들이랑 비슷하게 뭐 이제 취준하고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다녀보니 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집이라는 스타트업에 이직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정말 작은 아이디어로 얼마나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체감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오늘의 집에서 친분을 쌓았던 지금의 이민영 대표님과 3D를 활용한 창작의 흐름이 좀 다가오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에이콘 3D라는 서비스를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좀 경력이 많지 않은 주니어들이 좀 큰 세상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나가는 점 자체가 좀 굉장히 막막했어요.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 공급자를 많이 입점시키는 게 먼저일지, 뭐 수요자를 인입시키는 게 먼저일지와 같은 서비스 관련 문제부터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재무, 세무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했습니다. 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뭐 이거는 저희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가능한 한 빠르게 부딪혀보고 또 부딪혔을 때 적절한 시점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트래킹하는 거를 창업 초기부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의 단점은 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좀 숨가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 서비스 그리고 팀의 변화에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직 그 많은 참가자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내 최대 3D 창작 소스 오픈 플랫폼인 에이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카펜스트리트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콘 3D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전문 그리고 아마추어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3D 소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처럼 다양한 분야의 3D 창작자들을 모아서 이들의 작품과 리소스를 콘텐츠 창작자들과 연결지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웹툰 작가들이 3D 인테리어 모델을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해서 세트장처럼 원하는 장면을 그런 3D 공간에서 선택하고 그 위에 캐릭터나 말풍선들을 그려서 웹툰을 더 쉽고 빠르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은 국내에 어지간한 웹툰 작가님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고 현재 한 120개국의 이제 글로벌 웹툰 창작자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창작자들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에이콘 3D에서 좀 이렇게 쉽고 빠른 창작에 도움이 되는 소스들을 모아서 유통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펜스트리트라는 회사는 이런 소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에이블러라는 편집 및 제작 툴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디지털 창작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유통하고 이 재료들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고 좀 나아가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도전하거나 또 이제 여기에 좀 빠르게 대응하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서정수 이사님 개인의 목표를 포함해서 카펜스트리트 향후 비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공유를 드리면, 좀 늘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 그 큰 흐름에 기여하고 싶다는 네,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창작의 관점에서 카펜스트리트의 비전과 같습니다. 카펜스트리트는 좀 더 많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창작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힘을 쓰고 있어요. 창작의 재료가 된 소스들을 유통하고 재료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툴과 서비스를 구도해 나가는 그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배준호 대표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배준호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기 페스티벌 본선 참가자들에게 대표님의 그 스펙타클한 창업 스토리와 현재 운영하고 계신 세 줄 일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면은 저기 제가 메타버스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다 같이 저기 하트 한 번만 눌러주면 어떨까요? 그냥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서 좋아. 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줄일기라는 일기 SNS를 서비스하고 있는 윌림 대표 배준호고요. 사실 저는 뭐 창업을 해야겠다고 어떻게 특별한 좀 계기가 있었던 거는 저도 이제 한 7년 동안 저기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와이프랑 때려치우고 벌써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한 6년 전에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한 40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 와이프랑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뭐 블로그나 이렇게 적는 거였는데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 어떨 때는 막 4시간씩 걸리고 막 힘들어할 때 와이프가 오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3줄씩만 써봐라고 한 거를 제가 그냥 와이프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3줄씩 꼬박꼬박 쓰다가 여행 막바지 되니까 이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사진 한 장씩 붙여서 제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에 이제 3줄일기, 여행 3줄일기라고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여러 출간 제의도 받으면서 이게 나같이 글 못 쓰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제의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자기 삶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일기라는 속성 자체가 남들에게 뭐 보여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어떤 독백이 있고 또 진솔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공유되면은 현재 같은 이런 SNS 시대에서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줄일기는 이름 그대로 간단하게 쓰는 일기 앱인데 이걸 공개할 수 있거든요.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한 속마음과 생각 다양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또 기존의 SNS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팔로워도 늘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의 평범한 이야기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감을 받을 때 더 큰 만족감과 좀 그런 걸 얻는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넥스트 SNS를 생각하면서 현재 서비스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하고 계신 그 앞으로의 계획과 대표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저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스토리 자체가 뭔가 대단한 큰 돈이나 어떤 큰 비전을 갖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이용자분들도 이미 100만 명이 넘고 많은 분들이 써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읽어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나름 좀 저희 나름대로 답을 잡은 거는 일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되돌아보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기를 통해서 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굉장히 초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다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세줄기에서는 이미 창업이나 또는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일기를 쓰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나랑 비슷한 분야 또는 나랑 비슷한 또래 또는 나랑 비슷한 고민,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일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서로가 연결을 해드린다면은 서로 직접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기 기반의 초개인화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칭을 통한 실시간 지식 대화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비롯해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저기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또 신방을 복수공하면서 뭐 나름 나는 융복합 인재야라고 막 이렇게
PR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신입사원 때는 막 어필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융복합 시대니까 융복합을 해야지, 뭐 4차 산업 시대니까 나도 뭔가 AR나 뭐 데이터 이런 관련된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가 뭔지 그냥 나는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는 정의를만 내릴 수 있다면, 그런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또 기대치 않았던 기회를 만들고, 또 세상을 리딩할 수 있는, 또 자기 스스로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은 4차 산업 시대니까, 뭔가 융복합 시대니까, 또 사회가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그런 삶보다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보내주셨던 자료를 발표자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이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했구나. 그걸 끝까지 한번 읽어 나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필요한 인재이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수영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VR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교육용 VR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클래스 VR의 조수형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 도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도전했던 그러한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 IT와 교육을 접목한 지러닝 컨텐츠 교육 사업과 청소년 진로진학 교육 사업을 하던 중에 2018년도에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앞으로는 VR과 AR을 통한 이 실감형 컨텐츠 교육 사업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컨텐츠 개발과 교육용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교육용 실감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 VR을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부터 많은 학교에서 비대면 또는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초중고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공공교육기관에 1,500개 이상의 콘텐츠와 디바이스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클래스 VR 플랫폼하고, 현재 또 메타버스 플랫폼인 어벤티스 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실감형 컨텐츠가 가상에서 이제 교육과 또 생활에 접목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클래스 VR 코리아의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 이런 비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디지털 교과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지금 디지털 교과서로 또는 태블릿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에듀테크 서비스와 접목을 해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 XR 실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형 과학실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VR, AR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수업 모델들이 계속해서 도입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가서 전 세계 글로벌의 모든 그런 교육 학교 공교육에 우리가 만든 컨텐츠와 플랫폼들이 적용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많은 도전하는 인재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또 도전 정식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컨텐츠 기획과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클래스 VR과 또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국내 교육과 세계의 교육에 실감 교육을 좀 책임지는 그런 기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경험의 깊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취업과 또는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대표님 똑같은 그런 개념이고 또 우리 서정수 이사님도 똑같은 개념으로 저도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꿈이 이제 벤처기업 CEO가 되겠다는 것이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다가 SDS에서 사내 벤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했는데 제가 좀 선발이 돼서 사내 벤처 1호로 이제 벤처의 길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전하면서 오늘의 클래스비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몸소 실천하며 증명을 했거든요. 내가 꿈이 없다면 사실은 도전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아니면 또 다른 아이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과의 소중한 말씀과 그리고 조언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미니 토크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2021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의 치열한 예선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 11월 4일 최종 데모 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기 참석한 본선 진출 5팀에게 아주 짧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한 줄의 응원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수 이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창업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만큼 또 본선 진출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믿고 계신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준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이겠다. 서정주 이사님과 같이 그냥 저는 아무튼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놀랬고요. 갖고 계시던 어떤 철학과 믿음 끝까지 믿고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실패는 포기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수영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함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사업계획서 또는 아이디어 기획서가 언젠가는 가시화되고 성과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 주변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세 분의 멘토분들께 여러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멘토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시 11월 4일에 진행되는 최종 본선 데모데이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행사는 1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세천연홀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셔서 발표 자료 확인 및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멘토링 이후 기획안을 좀 업그레이드 하셔서 11월 2일 정오까지는 저희 운용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파일은 저희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 또 기획안을 수정하셨다면 11월 4일 행사 당일 오전에 파일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이때는 별도의 USB에 기획안을 담아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팀별 20분씩 배정해 드릴 예정이고 15분 발표, 그리고 심사위원회 Q&A가 5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본선 데모 데이는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